저격수에서 수비수로 변신한 박지원 후보자 첫 시작부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전 인사청문회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취 못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동의만 바로 제출한대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생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 4년 재수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그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적 가리고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 글쎄요, 가리지 않고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하 의원님이 대학에 가서 요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인사청문회에서 초반에 자료를 좀 제출해라. 이런 논란들은 항상 청문회 때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인데, 교수님, 이런 경우까지도 본 적이 있나요? 개인정보를 가려서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라. 그랬더니, 난 내기 싫다, 안 낸다. 학교 측에 직접 얘기해라. 이런 경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오전에 그 부분을 실제로 봤는데요. 예. 제가 박지원 후보자라면 네네. 지금 광주교대를 아니고 조선대 허위학력으로 편입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저는 제가 본인이라면 제가 먼저 나서서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본래 학적부 원본에 그 당시 65년에 편입 당시에 네. 당국대 측에서 그 이전 학교의 학점을 얼마나 인정했는가가 확인되는 내용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4학기를 다녔던 5학기를 다녔던 그 4학기, 5학기 동안 들었던 학점 중에서 당국대 상학과가 인정하는 이수 과목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간단한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저걸 공개를 하면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네. 저는 당당하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먼저 나서서 당국대 측에 부탁을 해서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저게 지금 나와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성적을 가리고라도 절대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박지원 후보자가 당당하시고 떳떳하시다면 본인에 대한 의혹들을 해명하는 가장 중요한 깔끔한 자료인데 본인이 제출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세로 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신경전의 현장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하지 의원님 마시고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좀 제주점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후보자 호통치는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후보자 측에서 증인, 참고인, 신청도 다 거부가 당했다. 이러면서 사실 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검증하는 측의 입장이잖아요. 제도 개선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당국대학교 편입학 관련해가지고 네. 그게 벌써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워낙 오래된 일이고 사실은 박지원 후보자께서도 제가 볼 때는 완곡하게 조금 사과의 말씀을 피력하는 게 그 시절은 지금 시대하고 좀 많이 달랐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단어, 그 문장 속에 모든 걸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청문회 때 특히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된 부분들은 실은 이게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구를 하면 줘야 될 것처럼 국회에 관련된 법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사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항상 이게 정권을 잡는 쪽에서 이게
청문 이제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정권 권력을 눈치를 보고 매번 자료를 해당 기관들이 법의 취지하고 상관없이 제출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 부분이 이제 제가 봐도 박지원 후보자님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어떤 검증 사항 중에 조금 석연치 않은 대목이면 틀림이 없지만 예. 55년이 지난 일이고 또 박 전 대표께서 정치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살아오신 경력이라든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저 정도 문제 제기하고 좀 잘하라고 응원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판단력 논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국대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아니,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에 박지원 아니, 후보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지금 저 간사께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 그래 제출하시는데 그거 좀 모르세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당국대학에 제출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아니, 어디 걸 주장 아니 국민들이 다 제출했다는 보고 거예요. 있어요. 예. 저희들한테 당국대 저희 사무장- 국민도 봐요. 아니, 김경진 의원님. 네. 이게 뭐 물론 국회의원이 뭐 판단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후보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또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 나온 의원한테 뭐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옛날에 뭐 다른 종류의 청문회지만 뭐 쓸까요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청문회에서 맹활약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점은? 사실은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정말 9명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예, 예. 낙마를 시켰다라고 본인이 이제 자랑스럽게 평소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실제 그리고 송곳 같은 어떤 예리한 박지원이 다 있었는데 예. 이게 보면 가장 훌륭한 공격수는 가장 훌륭한 사실은 방어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예. 이 질문한 거의 핵심과 약간 비슷하게 보이지만 네.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그냥 아주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피력을 하면 예. 사실 그냥 엉뚱한 얘기로 시간 7분이 금방 가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표께서 하태경 의원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저러시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전술적인 그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시간만 가면 되겠다.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동문서답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과연 적격한지를 보는 자리인데 누가 봐도 동문서답을 하고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 말들을 하고 오히려 청문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면서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을 보면 네. 도대체 이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저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은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 문제가 됐던 장면은 명확합니다. 저도 저 성적증명서를 봤는데요. 청문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박지원 후보 측에서 제출한 문건이에요. 아, 예. 자기가 당국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당국대 졸업증명서, 당국대 성적증명서 이미 이제 전산화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문제가 됐던 처음에 애초에 원본 학적부에 있는 성적은 빼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어디서 내가 낸다고 이야기하면 하태경 의원의 뭐 말도 뭐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지나치게 청문회를 시간만 그냥 하루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네, 청문회장에서의 뜨거운 신경전의 현장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청문회,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능력과 자질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만큼 대북 문제 앞으로 미국을 빼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만사에 다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도 저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5년을 모셨고 또 청와대 수석, 장관, 비서실장을 하면서 미국과 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네. 하니까 사실 어떻게 대화를 잘하고 북측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 장관, 수석, 비서실장 등등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미국하고 잘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국정원장이 미국과의 관계나 협상을 뭐 전담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했던 것은 어찌됐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을 교체함으로써 북미 협상 다시 재개하고 남북 대화 다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정원장 자리에 박지원 후보자가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불씨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북미 협상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네.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한과에 대한 전문성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20년 전에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만나서 아까 말한 사상 합의서 하나 나온 거 그거 한 거 말고는 공식적인 협상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냥 저와 똑같이 행사실 때 북에 가서 북한 인사 만나서 술 한잔 든 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문성이나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박지원 후보자가 미국과 갖고 있는 경험은 70년, 80년대까지 가발 공장하면서 돈 벌어줬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과의 인맥이나 관계나 또 미국에 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이거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이 그런 의미를 심어서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 과연 대북 협상의 경력, 대북 협상의 전문성, 대미 협상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내가 비서실장 했고 수석했고 장관 했으니까 알 수 있다. 저는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나 싶습니다. 네, 물론 뭐 박지원 후보자 그다음부터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고위직을 했으니까 또 그 사이에 인맥도 쌓고 많은 뭐 능력을 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야당에서 의혹이 제기된 게 바로 한 기업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뒤에 5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불법 자금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빌려서 재산 신고 다 해가지고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내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태경 의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이고 그분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합당 관계자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사실 이게 이 해당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본인이 뭐 불출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사실 사실 확인이 정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 박지원 후보자의 뭐 특유의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게 질문을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태경 의원이랑 친하지 않냐? 보수당과 친하지 않냐? 네. 뭐 친구끼리 뭐 동거래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너가 더 친하지 않느냐. 네. 이제 그건 불필요한 사정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가령 미래통합당 쪽에서 의지가 있다면 네네. 사실은 뭐 간사 통해서 이거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이거 현장에 강제로 구인해서 끌고 오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예. 이제 또 그 이전에 보면 국회의원 때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이 재산공개 때 채무로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반복적으로. 네. 그렇다고 치면 이 부분은 쉽사리 무슨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게 가령 검찰이 뭐 수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예, 예. 그건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사람. 예. 네. 이제 우리 쪽에서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그 5천만 원을 내신 분이 잘 알려진 것처럼 여야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많은 고액의 후원금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아, 네. 굉장히 발이 넓으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후보와도 각별해가지고 매년 개인 1인당 정치원금 상한선은 500만 원씩 계속 보냈던 분입니다. 네. 근데 그 외에 별도로 5천만 원 뭉칫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빌려준 왜- 거죠? 예, 예. 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것을 그 개인 그 재산 등록상에다가 채무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데 예.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500만 원씩 개인 후원금을 정당하게 받았던 분이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두루두루 활동이 많으신 분인데 5천만 원이라는 큰 그 뭉칫돈을 만약에 그 빌렸다고 했을 때 이 돈이 나중에 그분의 변심에 의해서 그분으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제일 좋은 안전판이 채무로 등록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등록해 놓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믿고 빌려준 돈인데 꼭 채무로 등록해 됐을까? 그리고 채무로 등록했을 당시에 저희 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현금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있는 계좌의 예금 말고도 현금으로 5천만 원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해놓으신 상태예요. 박지원 후보자가. 예. 근데 무슨 생활고 때문에 5천만 원을 또 빌립니까?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네. 네, 빌린 5천만 원에 관한 야당의 주장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박지원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이 논란 또한 뜨거웠습니다. 과거에 박 후보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뉴욕 한일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전경환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전두환 환영위원장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2번 뵙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네, 의원님.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환영 준비단이어서 그랬다라는 해명도 있었고 뒷부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에 공개 비난한 그 점 이미 2번쯤 뵙고 사과를 드렸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네, 네. 그 앞부분은 이제 미주 총한인회장 또 뉴욕주 회장을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께서 아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 5.18 민주화와 관련된 탄압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국가의 대통령으로 국가의 대표자로 미국을 방문하는데 미주 한인 회장 입장에서 저런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었다. 다만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때 뭐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던 것은 반대 진영에 있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양해를 사후적으로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반면에 이제 뭐 최근 지명되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여러 매체에서 사실은 현 정부의 그 스피커 아닌 스피커로 또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점들 두루두루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청문회 막바지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런 의혹을 제기했더군요. 박지원 후보자가 남측 특사로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비밀 합의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는 박지원 후보자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쭉 내려가고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고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맞죠?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맞죠?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 의원님, 협력에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자,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네, 어쨌든 저격수에서 수비수로 뒤바뀐 박지원 후보자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후에도 청문회 계속 될 테니까요. 이후 상황을 추가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